요즘 날씨도 많이 풀렸고 미세먼지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데 사업들 잘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스템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이 복제 사업에 대한 복제에 관련된 내용을 사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해가 되지, 복제라는 게 어려운 얘기 아닌데 우리 사업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사업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 복제의 중요성을 깨닫는 그런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경험을 토대로 이 복제 사업이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시간을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덱스터에거는 왜 시스템을 만들었는가? 저는 이제 이런 의문점을 제가 갖게 됐어요. 시스템의 어떤 등장 배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덱스터에거께서는 거의 58년 정도 사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세계적인 리더가 됐고요. 세계 최고의 그룹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제품 전달 잘하고 쇼더 프린을 잘하게 되면은 사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결국은 책과 그다음에 미팅과 오디오 같은 성공자의 그 정신 세계가 뒷받침되지 못하면 네트워크의 성장에 한계가 있고 복제가 어렵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 미팅, 책, 이 오디오, 물론 우리가 제품 전달하는 거고 쇼더프론 해가지고 사업자를 키워나가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 제품을 계속적으로 쓰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쇼더프론을 계속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이 멘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책과 그다음에 미팅과 이 오디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던 부분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이제 고개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미팅은 우리가 OM이라든가 제품, 세미나, OSR, 그다음에 펑션 이런 미팅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책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책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덱스터 예거가 성공해 가시면서 리더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의 책들을 한 뭐 리더별로 다르겠지만 뭐 10권에서 한 20권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그것을 중복해서 반복 읽게 해주는 그런 책이 여러분들 다 스폰서 때문에 전달 받으실 겁니다. 이런 책들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세 번째, 오디오는 성공자의 그 스토리를 듣는 건데 어떤 우리가 동기부여를 받는데 아주 좋은 툴이죠. 그래서 KSO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내 그 찬스 미팅 CD 같은 게 굉장히 오디오 같은 게 많아요. 그래서 KSO 같은 경우는 미국의 덱서 에이거가 그룹의 많은 리더들에게 사업을 잘하고 좀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리더들의 펑션에 이 추천을 하면은 그 펑션에 추천 리더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선정을 해서 이 우리 리더한테 반복 듣게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 한국어로 오는 것이 이제 KSCD죠. KSCD는 여러분들 아마 다 들어보셨겠지만 굉장히 그 맨 처음엔 이해가 쉽지 않아요. 저도 그 다이아몬드 됐는데도 불구하고 초창기에 이 KSCD를 한 번 들어봐가지고 이게 뭐, 뭔 내용인지, 뭔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 깊은 속 뜻을 의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 한 세네 번 정도 들어봐야 이해가 되는. 거의 뭐 설명형으로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 설명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잘 음미하면서 듣지 않으면 그 이제 저변에 깔려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우리 국내 트랜스미팅 CD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들으면 뭐 한국말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오디오를 하루에 하나씩 꼭 들으시라고 했고요. 책은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 꼭 읽으라고 했고, 미팅은 아까 정해준 미팅을 빠짐없이 참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정신세계 키워나가는 것이 네트워크 우리 사업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동안 그 덱스터께서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시스템을 만드는 거잖아요. 수많은 리더들을 배출하고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예거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예거 시스템이 이제 탄생이 돼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이 많은 리더분들이 배출된 시스템인데 1994년부터 우리 김정상이 사업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95년도 사업을 했고요. 그래서 94년도부터 사업을 하시면서 저희가 사업을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됐는데 김종인 사장님은 시스템의 필요성을 아마 굉장히 강하게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계속 설득을 하면서 미국의 덱스터에그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장만 있으면 우리는 사업 이작을 잘해왔는데 뭐 그런 덱스터에그 시스템이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설득하기 위해서 CD를 자비를 들여가지고 우리 듣게끔 해주고 책을 사가지고 듣게끔 해줬지만은 우리는 그냥 김종상 사장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97년도 약 한 3년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해왔는데 97년도에 김용 사장이 아무래도 우리가 미국에 가서 한번 좀 직접 보고 오자. 그래서 그때 에메랄드하고 다이아몬드 포함해가지고 15조를 이제 저희를 대동을 해서 이 아리조나주의 피닉스라는 곳에서 덱스터에그 시스템, 저기 펑션이 있었습니다. 보통 미국 펑션은 3박 4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미국을 같이 가면서 그중에 15명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이게요. 그래서 LA에서 아리조나주로 가는데 그냥 사막지를 버스를 한 8시간 타고 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더운 날씨에 고생도 많이 했어요. 그때는 뭐 좋은 버스도 아니고, 에어컨도 뭐 잘 안 나오는 그 돈이 뭐 많지 않았으니까. 그걸 타고 하면서 고생도 했던 기억이 지금 나는데, 그 피닉스에 이제 도착을 해서 3박 4일 그 덱스터 펑션에 우리가 참석하는데, 이틀 전에 다이아몬드 미팅이 있었고, 그 전날은 PT 이상 미팅이 있었어요. 여기서 두 가지를 제가 좀 중요한 걸 봤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 6박 7일 정도 이상 가셨기 때문에 나머지 그 시간에는 그 수석 다이아몬드가 주최하는 세미나에 한번 참석을 해봤어요.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김종현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 그 세미나를 참석을 했는데 거기서 굉장히 특이한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한, 다이아몬드가 한 5조 이상 되고, 수석 다이아몬드 있고, 인원이 한 400명 정도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하게.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들이 강의하고 리더들이 강의할 때는 자유분방하게 강의를 듣고, 자유스러운 모습으로 강의를 듣는 것을 제가 봤는데, 맨 마지막 마무리할 때, 가장 오랫동안 사업하신 스폰서가 에메랄드였어요. 파운더스 에메랄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파운더스 에메랄드 밑에 다이아몬드들이 나오고 수석달만 나온 겁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다 강의할 땐 다리도 꼬고 막 이렇게 자유분방하더니 나중에 맨 마지막에 파운더 수석 다이아몬드 최고의 업라인이죠. 마무리하다 올라오는데 이분들이 자세가 다 달라요. 다리 꼬고 다 풀고 이 다이어리 다 펴놓고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본 겁니다. 수석이고 다이아몬드도 불구하고 업라인이 강의하는 모습이고 그런 것을 그 광경을 보면서 미국의 그 시스템이 정말 이런 거로구나. 정말 스폰서를 이렇게 소중히 생각하고 업라인 스폰서가 핀이 낮아도 다이아몬드도 수석 다이아몬드도 다리 꽂던 것을 풀고 정말 그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분들이 몰라가지고 메모했겠습니까? 정말 많은 파트너들한테 본보이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저는 거기서 그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이아몬드 미팅인데 7시부터 그 전날 7시부터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밤 12시, 1시까지는 많은 리더분들이 강의에 돌아가고 밤 1시부터인가 덱스터 예고께서 마이크를 딱 잡으셨는데 정말 길게 하시더라고요. 새벽 6시까지 강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잠을 잘 수도 없잖아요, 이게. 근데 그때 다이아몬드 한 700조 정도 모인 것 같은데 나머지 한 400조 정도는 미국의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참석했고 나머지 한 2, 300조는 타국에서 오신 분들이 있는데 1시, 2시 정도 되니까 이분들이 그냥 다 들어가 자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다이아몬드 거의 한 4, 500조 정도는요, 자리를 뜨지 않고 그대로 덱스터 강의를 메모하면서 녹음하면서 그거를 새벽 6시까지 들으시는데 6시에 결국은 버디에 그거 마이크를 뺏는 바람에 강의가 끝난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보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 내 앞에서 강의를 듣고 메모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그분이 누군가를 봤더니 윌리엄스라는 크라운 앰버서더였어요. 우리 옆에 이제 김종사님 계셨기 때문에 물어봤죠. 이분이 조금 틀린 것 같다. 일본 다이아몬드하고 또 다른 것 같다더니
크라는 보소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전 다이아몬드 시절이었으니까 그분이 그 네다섯 시간을 그 스폰서가 강의하는 모습을 열심히 mem하는 모습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분은 화장실 가는 거 빼놓고는 햄버거하고 콜라만 마시면서 그 스폰서의 강의를 열심히 듣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분이 크라운 엠버서 되셔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그룹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따로 나가서 세미나도 랠리도 따로 했을 때요. 근데 자꾸만 그룹이 작아지고 축소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덱스터한테 찾아와가지고 저를 다시 받아주십시오, 사장님. 이렇게 이제 간절히 원해가지고 덱스터가 그러면 2년 동안 공부를 하십시오. 그래서 거기 덱스터의 그 시스템은 나갔다 들어온 사람은 2년 동안 강의를 안 시킨답니다. 거기에 이 미팅에 참석하면서 그 덱스터의 그 강의를 하시는 모습을 정말 몇 시간 동안 그냥 열심히 메모하는 모습을 제가 봤을 때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야, 스폰서하고 떨어져서 사업하면 안 되겠구나. 크라운 엠버서도 저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그 두 가지 제가 크게 펑션은 여러 가지 또 감동을 받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지금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 김종근 사장님이 97년도에 이제 9월 달에 이제 미국 펑션에 갔다 오면서 우리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사업 설명을 듣고 우리가 그동안 뭐 그냥 주먹구시로 사업을 해오고 스폰서만 따라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 방법을 이제 수정하게 된 거예요. 체계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고자 해서 1997년도 9월 달에 이 김정사행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머럴드 이상 다이아몬드 15조가 미국 애리조나주의 피니스 펑션에 참석해서 이거 시스템을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그럼 그 이후로 이제 우리 싱킹 빅 그룹이 130조가 되는 다이아몬드를 탄생시킨 것이 이제 이 시스템의 덕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스폰서의 깊은 뜻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그럼 과거의 문제점은 뭐기에, 과거의 문제점 뭐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을 오해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는가? 제가 보기에는 한 네 가지 정도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 눈앞에 이익에 집착해가지고 세일즈 방식으로 우리가 사업을 해왔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메이를 다단계다 피라미드다 많은 사람이 이런 오해를 했죠. 이게 지금도 그런 오해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선배들이 사업을 잘못한 거죠. 지금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지만은 초창기에만 해도 이 피라미드 다단계로 오해를 하게끔 했던 것이 어쩌면 우리를 포함해서 선배들이 잘못된 인식으로 이 사업을 권하고 강압을 했던 그런 어떤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 두 번째는 시스템 구축이 안 됐던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김종인 사장님이 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두목구구식으로 사업을 해온 거죠. 어.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어떤 중요성을 인식이 부족했던 거예요. 무조건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요. 어, 수단과 방법을 않고 우리는 핀업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전업도 강조하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에 있었어요. 이게. 뭐 인간관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가지고 막 그냥 제품 팔아제끼고 하고 그냥 막 만나는 사람이 사업 설명회 하고 막 그러시니까 싫은 사람은 어떨까? 이 사회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업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사재기 해서 핀업도 성장하는 경우가 솔직히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2000년대 초에 강행이 돼가지고 한국하면 막 매출이 엄청나게 뛰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군인도 교사도 그냥 밤에 뛰어들어가지고 국가적으로 상당히 제재를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거의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지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싱킹빅 그룹이 이제 발전하면서 이런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싱킹빅 그룹의 어떤 기원은 어떻게 됐을까? 요즘 더 매직 오브 싱킹빅이라는 여러분 책 아시죠? 이 책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을 찾아보다가 못 찾았는데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텍스타에서요 십자가를 딱
걸고, 이 제가 미국에서 개인적으로 풍션에 갔을 때 그 덱스터가 십자가를 목에 딱 걸고 사업 설명회 하고 리더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리더들한테 그 십자가를 목에 걸어보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진을 찍은 게 있었는데 그 사진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왜 텍스웨거께서는 십자가에 항상 목에 걸고 이렇게 이 사업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폰서가 없었대요.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항상 얘기한 거예요. 스폰서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사업을 해왔다고. 근데 우리는 김정상이 계시고 김정사행도 국제 스폰서인 덱스터 얘기를 항상 하시잖아요, 이게. 근데 덱스터는 스폰서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목에 걸고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이 지금도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은 싱킹빅 그룹이 이제 그 이후로 많은 다이아몬드 탄생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한때는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싱킹빅 그룹이 여기서부터 태동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덱스터의 저 책상을 가보니까 더 매직 오브 싱킹빅이라는 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상이 그 책을 쭉 보니까 이 왜 더 매직 오브 싱킹 이 책을 당신의 책상 위에 놓았을까? 무슨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김종상이 그 책을 사가지고 읽어보신 거예요. 그때 바로 영감을 얻은 게 우리 싱킹빅 그룹의 이름을 더 매직 오브 싱킹빅이라는 책에서 이 영감을 얻어가지고 싱킹빅 그룹이라는 그룹을 탄생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제 사업을 막 하시는 분은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부분.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을까? 싱킹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빅드림, 큰 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두 번째는 빅비즈니스, 큰 비즈니스다 이게. 세 번째는 빅 석세스, 크게 성공하라. 아마 우리 빅드림 그룹이 여기에 힌트를 얻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싱킹 빅 그룹이 이렇게 대독이 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핵심 정신은 뭘까? 절대긍정이에요. 우리 김정은 늘 얘기했던 절대긍정. 여러분들 할 수 있다가 할 수 있다와 할 수 없다? 할 수 있을까? 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암에 하기 전에 이걸 잘 몰랐어요.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게 얼마나 내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걸 제가 깨달게 됐어요. 성공한 사람은 거의 보면요. 99%가 부정적 생각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부정적 생각을 사업으로 그 끝까지 이렇게 가지고 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자산을 물려받는다 하더라도 부정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돈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절대긍정이라는 정신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이죠. 결국은 절대긍정,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은 플러스성 게임이에요. 플러스성 게임이에요. 그냥 윈 게임이죠, 이게. 윈닝 게임은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윈닝 게임의 그 기본 아닙니까, 이게? 근데 제로섬 게임은 윈 노스 게임이에요. 이 일반 사업이 윈 노스 게임이에요, 이게. 누군가 하나 안 돼야 내가 잘 되는 게임이에요. 내 옆에 누군가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누구 하나는 타격을 받는 게 바로 윈 노스 게임이죠. 이런 환경에 익숙한 많은 사람들이 윈윈 사업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윈닝 게임인 넥트워크 마케팅은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로, 예, 누적 개념이 있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N의 자승 개념이에요. 1, 2, 4, 8, 16, 32, 64, 128, 256, 512 이런 개념으로 크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1년 동안 가서도요, 그렇게 큰 숫자가 안 되는데, 1년이 넘게 되면 배수로 가다 보면요, 5년이 되면은 5만 명이 넘어. 그중에 4만 명이 그만두더라도요, 6개월에 6개월에 2명씩 내가 찾아낸다 하더라도, 이 배수의 원리, 누적의 원리는 5년이 가면은 5만 명이 돼. 6개월 2명씩 나온다 하더라도. 근데 4만 명이 그만두더라도 만여 명이 남습니다. 그래서 수석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5년 만에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됐는데 그 숫자대로 되더라 보니까 대강 그게 맞았어요, 저는. 음.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하면 우상향 성장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윈윈 사업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짧은 시간에 되는 것은 장사지 사업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라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했을 때, 최소한 3년 이상 했었을 때, 여러분 우상향 수입이 들어온다는 거. 그게 윈윈 사업이고,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것을 제 경험으로 전 느끼게 되고,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더 중요한 것은 내 사업이에요. 아메 비즈니스는 내 사업이지, 누구로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유일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여러분들이 거절당하면서 얻는 모든 보상은 더 기막천 거예요. 유일한 거예요. 독보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저는 아메를 했어요. 제가 투자 신탁 다닐 때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봉급 외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그만두니까 내 게 아니고 회사 거로 돌아가더라고요. 나면은 부업을 했지만 지금까지 내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도 이 컨설턴트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리크루팅을 하는데 그분이 아메 사업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는 게 바로 누적 개념의 사업, 우상향 사업, 이 사업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더라고요. 이제 사업을 하려는지 안 하는지 자기가 고민을 해보겠다고 그랬으니까 나중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게 바로 윈윈 사업이고 네트워크 비즈니스예요. 그 일반 사업은 어떨까요? 윈도우스 사업은요. 지점장으로 은퇴하면 끝이에요. 전 지점장을 그만두고 이 사업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의사, 라이센스, 의사 그만두면 내 자녀는 상속되게 못해요. 끝이에요. CEO, 끝이에요. 그렇잖아요? 자영업, 음, 어려워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걸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신 분들은 바로 프로세션 게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사업은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은 절대 경쟁 정신으로 이 사업을 해나갔을 때 우리는 꿈을 이뤄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묻지마 원칙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평소에 이제 우리 MBS 할 때도 잘 이렇게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요. 이제 지금은 이 시스템 강의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 강의를 많이 이제 안 하시고 또 듣기 어려운데요. 이 묻지마 원칙은 우리 생팅백 그룹의 하나의 어떤 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묻지 말라 그랬거든요. 두 번째는 출신 지역을 묻지 마라. 너 고향이 어디야? 이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학교가 어디 나왔어? 네 번째는 종교? 물을 필요가 없다. 자산? 재산? 얼마 있냐? 이거 물을 필요가 없는 거지. 이런 한 5가지 이상의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묻지 않고 오로지 내가 사업에만 집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왜 그럴까? 이 선입견이 생겨요. 선입견이 굉장히 이 사업의 가치를 전달하는데 방해 요인이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만약 스폰서가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사업의 비전을 보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막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선입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어린 게 뭘 나한테 가르치려고 해? 이런 생각들이 있죠. 저도 맨 처음에 이 사업 비전 볼 때 제 스폰서가 손아래 동서잖아요. 이게 10년 손아래 동서 보니까 그런 선입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1년 동안 비전을 못 봤던 거예요. 그래요. 그건 내 손해 아닐까요? 비전 1년 동안 못 본 건 내 손해야. 처음부터 김종산을 만났다면 제가 그냥 선입견 버리고 그냥 바로 사인하고 그냥 했을는지도 모르죠. 이런 것이 올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출신 지역. 고향, 동양인 만나게 되면 이 사람 그렇게 도움 됩니까? 학교 선후배. 아니, 후배가, 스폰서, 선배가, 파트너면 이게 그 사업이 돼요? 차라리 모르게 하다 보면 나중에 성공하면, 우리 선배였네, 우리 후배였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건데, 초창에 아무것도 모를 때 이런 내용을 알게 되면은 그 선입감 때문에 나 사업에 내 사업도 지장이 있을 수 있다. 종교. 내가 가톨릭인데 뭐 크리스찬이라든가 이건 뭐 어쩌거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이다. 재산이 많다 적다도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다음에 하지마 원칙은 술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술을 먹으면은 아무래도 자세가 흐트러지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MBM을 하는데 술 한 잔 기분이 언짢아가지고 술을 한 잔 하고 와가지고 얼굴이 버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한다면 여러분들 저에 대한 어떤 신뢰가 생길까요? 안 생기잖아요.
내가 거기다 또 실수를 했다면 어떨까? 더 안 생기잖아요. 끝이야, 이거. 이게. 실수할까 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싱킹빅 그룹은 술 먹지 않고 사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뭐, 이 특이한 경우는 먹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다이아몬드 이상 되신 분들은요, 술도 한잔 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건 난 좋다고 생각하는데, 다이아몬드 되기 전까지는, 술 안 먹고 열심히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 도박, 뭐 도박이라는 것이 뭐 그게 큰, 뭐 노름 얘기 그런 얘기 아니고 혹시 이제 뭐 장사, 요즘은 장사집에서도 뭐 고스톱 치는 사람 없지만 이 고스톱 뭐 만나가지고 모처럼 뭐 파트너들 만나가지고 고스톱 친다면 잃고 돈 잃고 딴 사람이 그 기분 좋겠어요, 이게요. 이 돈 몇 푼 때문에 갈등이 생기게 되고 돈 몇 푼 때문에 뭐 스폰서가 돈 따고 안 준다는 둥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때문에 없어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되고, 세 번째, 특히 조심해야 할 외상거래입니다. 음. 예를 들어, 뭐, 물건 주고 돈을 못 받은 것만 외상거래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우리 스폰서가 어떤 파트너한테, 사장님, 지금 급한데 치약 좀 한 10개 있어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치약을 10개 빌려줬어요. 그냥 내가 바로 갚을게. 한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저기 3일 돼도 안 갚어. 2일째 돼도 안 갚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치약 좀 주세요. 스폰서님 치약 빌려갔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그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파트너는 사장님 저 비, 비누 한 20개만 좀 빌려주실래요? 그랬더니 그래 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파트너도 어? 내가 치약값 못 받으니까 비료값 안 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게 별것도 아닌가 오해가 생겨가지고 그룹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게.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로 외상거래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거래는 특히 하면 안 돼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고. 이건 뭐냐?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복제의 최대적은 바로 신뢰를 잃는 겁니다. 복제의 최대적은 신뢰를 잃는 겁니다. 신뢰를 잃은 사람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행사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 복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유스와 뎁스가 나오는데 이 복제가 잘 돼야 그룹이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요. 그 영향력이 있는 사람, 신뢰가 있는 사람은 영향도 있지만 영향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신뢰를 잃게 되면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뭐 자기는 똑바로 하지. 뭐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온다면 그 얘기를 아무리 스폰서 업라인이라 하더라도 아마 그 정신세계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게 뎁스에 즉 결정적인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할지마 원칙에 바로 이 세 가지는 더더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받아들일 텍스트 에그 시스템은 과연 뭔가? 여러분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이건 바로 목요일날 MBS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수석 다이아몬드 리더분들께서 강의를 해주시기 때문에 리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룹을 키워야겠다고 생각하는 분들, 복제를 제대로 시키고 이 인쇄십을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목요일날 강의가 참 중요합니다. 이게 받아들일 텍스트에게 시스템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고개로죠. 이건 매일매일 실천해서 드립니다. 내가 매일 제품을 전달하고 소비자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매일매일 내가 쇼더 플랜을 한 명 내지 세 명 정도 내가 쇼더 플랜하고 들어가는가? 세 번째는 책을 하루에 15분 내지 20분씩 읽는가? 네 번째는 미팅에 빠짐없이 미팅을 참석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오디오는 하루에 하나씩 듣고 있는가? 어, 이것이 바로 고개로. 이것을 매일매일 내가 실천하게 되면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복지한다는 의미는 스폰서와 업라인에 성공한 정신세계를 이어받는다는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미팅, 이 시스템을 그대로 내가
따르게 되고 시스템을 빠지지 않고 참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복제가 되는데 내 임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복제가 안 돼요. 삼천포로 빠지게 돼요. 내가 삼천포로 빠지게 되면 내 파트너는 오천포로 빠져요.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각자 도생해야 돼요. 사업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승킴비꾸는 리더 여러분들, 음, 잘 새겨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또 인사시를 밖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되는 물론이고 우리 자자손손 정말 행복한 삶을 우리가 영위시키고자 우리가 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복제의 원리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선입감을 갖게 되면은 그렇죠? 신뢰를 잃게 되면은 내 노력과 관계없이 아마 사업은 상당히 더디게 성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텐코아라든가 MBS, MBS라는 뜻은 너치 앤 볼트 스크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을 이제 너트와 볼트가 있죠. 너트와 볼트를 조이게 되면 어때요? 집이 단단해지는 거죠. 바로 이 시스템은 여러분 단단한 리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리더, 그런 멘탈이 강화된 리더, 이런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미국 텍스타이거는 너천 볼트 스쿨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시스템을 전수시킨 겁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다이아몬드, 수업 다이아몬드 리더분들이 강의하시는 내용을 하염없이 들으셔야 되고, 매마음을 들으셔야 되고, 기왕이면 녹음해서 들으시면서 틈나는데 반복 들으시는 길을 난 권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꿈, 목표, 명단 장성, 팔로스로, 그 다음에 수익 구조, 복제, 그 다음에 상담, 성공의 8단계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방법론, 이 방법론에 대해서는 거의 수익, 수학 공식과 같은 부분이에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뛰어넘어 가지고는 여러분들 그냥 위스나 헬렌이 몰라도 뎁스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하고 있는 MBM 너천 볼트 멘탈 바로 이 보드 멤버들이 하고 있는 정신세계 정신세계를 여러분한테 가치관을 심어주는 이런 일이죠. 그래서 정신력, 인내력, 절제력 이 리더의 3대 요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자세, 멘탈 이런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오늘 같은 이런 시간들입니다. 자, 시스템의 필요성이 이제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많은 리더들에게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가르쳐서 목적을 이루도록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인쇄수입 구축의 근간이 됩니다. 인쇄수입의 구축, 누구나 인쇄수입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인쇄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 일을 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돌아가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계속 수입이 창출되는 그런 구조가 인쇄수입이에요. 그렇죠? 뭐 어떤 이 임대료 같은 것도 인쇄수입이 되고 책을 팔게 되면 그것도 인쇄수입이 되는 거고 그렇죠? 노래 잘하면 판팔아트 들어오는 것도 인쇄수입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아메도 여러분 리더가 복제되고 뎁스가 되나가게 되면 그게 인쇄수입이에요. 인쇄수입이 제대로 구축됐을 때 아메에서는 성공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쇄수입이 구축되지 않는 것은 그냥 장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스만 하면요, 뎁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 못하면, 복제의 개념을 이해 못하면 그냥 장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놀아도 여행 가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수입이 떨어지지 않고 그룹이 계속 커가는 것이 바로 복제의 원리를 잘 활용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복제와 시간의 축적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복리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 된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습관을 배워가지고 이행하면 성공하고 이런 과정이 누적되면 큰 리더로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두 번째는 복제가 잘 되면 위스와 뎁스가 성장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위스는 뭐예요? 폭이에요. 위스는요, 넓이고 수입이 커져. 위스가 많아지면. 내 레그 수가 많게 되면 수입이 많아져요. 이거는 개인의 능력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위스를 하게 되면은 레그 수는 늘어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네 그 이상은 여러분들 힘으로 되질 않아요. 반드시 시스템에 들어가야 됩니다. 스폰서가 있어야 됩니다. 업라인이 도와줘야 됩니다. 형제분이 도와줘야 됩니다. 팀워크가 갖춰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초기 사업자들은 내가 열심히, 나만 열심히 하면 되고, 미팅에 안 나오고, 책 안 읽고, 오디오 안 듣고, 팀워크에 소홀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뎁스가 안 됐을 때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뎁스는 뭘까? 바로 기회예요. 계속 리더가 배출되는 그런 구조죠. 안정된 수입이 효과되는 거예요. 그룹이 계속 깊어지면 안정된 수입이 구축이 되겠죠. 안정된 수입이 구축된다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리더들이 계속 나온다면은 내가 놀아도 내가 안 해도 수입이 계속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그 내부의 깊이가 나오다 보면 리핀들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건 뭐냐?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싱킹 그룹의 시스템이 덱서 시스템을 받아들이면서 시스템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각 그룹의 팀워크가 존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폰서십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스폰서십도 신뢰성이 없으면은 스폰서도 안 생기게 돼요. 진정성이 없는 그런 그룹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게 간단한 사업 같지만 뎁스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정신세계가 뒤따라야 돼요. 그다음에 그룹 문화 같은 거, 이게 뭐 절대 긍정 같은 게 그룹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그다음에 멘탈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멘탈은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경험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상담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얘기도 하게 되고, 그렇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전수되기도 하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소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것을 찾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된다. 이 얘기를 아주 유명하게 수없이 들어봤던 얘기입니다. 이런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도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시스템이다. 인쇄 수입이다. 이건 복제가 돼서 가능한 것이다. 음. 삼성그룹의 오너가 지금 일을 합니까? 지금 중국 가서 출장 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는데도 몇십만 명의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국가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어. 그래서 이 복제가 이, 요즘은 복제가요 AI나 로봇이 농사도 다 지어줘요. 어. 스마트 농법이라 해가지고 이제 사람은 거의 안 씁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다녀보면요. 거의 비즈니스 보면 다 스마트 농법이 됐어. 사람 쓴 데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엄청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복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품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사업하면서요. 도덕성, 윤리성, 겸손, 책임감, 정직과 신뢰. 예. 우리 덱스터 아주 니치드 보스님께서는 6가지 가치 중에서 첫 번째로 인티그리티, 정직과 신뢰를 첫 번째로 꼽은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시죠? 정직하지 못하고 신뢰를 얻게 되면 아까 되겠지만 영향력이 없어져요. 영향력을 잃게 돼요. 영향을 잃게 되면은 뭘까? 내가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준다 해도 안 따른다는 거예요. 안 따르니까 뎁스가 안 되는 거예요. 복제가 안 돼. 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좋은 품성, 좋은 인품을 가지고 이 사업을 평생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두 번째는 영향력을 미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지식이에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해서 결과를 낸 사람. 뭐랄까? 우리 그룹에서 말하면은 성공한 스폰서들. 그렇죠? 업라인들을 얘기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잘 갖추고 있다면은 여러분들 비교적 우리 스폰서에 대해서 신뢰를 갖겠죠. 상품도 좋고 품성도 좋고 여러 가지 책임 이런 부분도 잘 갖춰 있고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이다. 그런데 여기 실력을 갖추지 못했어. 그럼 배울 게 없잖아.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그런 분이긴 한데 내가 경험도 없어.
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셋 중에 단 하나도 빠지면 어쩌면 여러분들이 영향력을 받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 갖췄다면 쉽게 여러분들 복제되고 쉽게 믿고 따를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멘은 이 피업을 한 스폰서들을 믿고 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 그런데 롱런하고 지속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여서 이런 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지식하고 뭐 성장한 리더를 따르지만 오래 지속적으로 하려면은 첫 번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면을 차지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것이 왜냐? 영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위스와 뎁스를 높여주는 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향후 경제 사회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 MBS 내용하고는 좀 다른 건데,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비전 부분에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요즘 그 미래 학자들이 앞으로의 사회 트렌드는 가업 승계 사업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주도할 것이다. 예. 근데 요즘 이게 이런 얘기들이 한 5년 전에도 들었는데, 그때만 해도 잘 몰랐는데, 요즘 뭐 여러분들 유명한 식당 가면은 다 가업 승계를 하고 있어요. 그 웬만한 식당 잘 안 갑니다. 급하면 몰라도. 어. 그래서 유명한 식당들은 뭐 50년, 80년, 100년 된 이런 식당들은 줄을 이어, 줄을 서. 불경기가 없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식당들은 파리에 날리고 있다는 거죠. 음. 이미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이게 이 가압승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일본을 제가 한 10년 전에도 가보고 15년 전에 가봤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이런 개념이 확립이 안 됐을 때 일본 가보니까 라면 그 하고 있는 호르반 라면 가게도 100년 됐다는 거예요. 줄을 서요. 심하면 1시간씩 줄을 서서 그걸 먹으려고 쓰더라고요. 뭐 스시 유명하다. 그냥 2시간 기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냥 줄 서가지고 먹는 것이 그분들은 굉장히 하나의 문화더라고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문화가 됐어. 줄을 서서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요즘 젊은 사람들 생각이 거의 그래. 나이 드신 분들은 거의 그렇지 않은데 거의 30대, 40대까지는 그런 문화가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저는 일본 가서 특이하게 본 게 교토를 가봤는데 어, 그 유차라고 하는 이 가위 상사라고 칼을 만드는 회사인데 역사가 제가 15년 전 얘기니까 480년 정도 됐다 그랬어요. 그 지금 거의 뭐 500년 가까이 되는 그런 칼 하나 만들고 가위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4대 5대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어. 음.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쓰고 있지만 거의 주로 중요한 일들은 가족들이 다 하더라고요. 가게도 크지도 않아요. 저 뒤로는 이 공장이 따로 있고요. 앞에 그 땅이 비싸니까 한 5m 정도 문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제 제품 진열해 놓고 그 4대 고조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살아계시면 고조 할아버지, 신조 할아버지가 앉아가지고 그분이 뭘 해주냐 사인을 해줘요. 그 칼에다가. 저는 이제 저 전원주택에 살기 때문에 전지칼을 하나 좀 사가지고 오려고 전지칼 2개를 주문했는데 우리 한국에서 일반 전지칼보다 3배가 비싸더라고요. 15만 원씩 주고 제가 하나를 샀는데 뭐라고 새겨주면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길게는 할수록 철에다가 그 강한 철에다가 새기는 거기 때문에 천자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그것만 새겨달라고 그랬어요. 그 전지칼을 지금도 아까워서 못 쓰고 제가 제 책상에다 항상 그걸 보고 있어요. 그 유철한 회사 여러분들 인터넷에 찾아보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는 전지칼 또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거는 세지칼이에요. 세지칼이라는 것은 아주 미세한 부분을 자르는 그런 칼인데 그 세지칼을 딱 쓰는데 제가 보니까 그걸 지금 거의 7, 8년 쓰고 있는데 아직도 새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있고 이 칼을 잘 만드는 이유가 있겠구나. 다른 칼은 2, 3년 쓰면 새로 갈아야 되는데 이 칼은 7, 8년 썼는데도 아주 새 거고 이상이 없어요.
이, 그 철 강도 자체가 달라요. 그런 거 보면은 그런 회사는 영원한 거거든요. 우리 한국도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번성합니다. 여기 우리 용인에 보면 홍진 크라운이라는 헬멧을 만드는 하는 중소기업인데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투자진들 다닐 때부터 거기에 주요 고객이기 때문에 자주 갔었거든요. 지금도 세계의 매출의 1위예요, 거기가. 이 헬멧은 최고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다 가업을 승계해가지고 다 가족들이 좀 이어서 사업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아메도 가업 승계를 하고 있잖아요. 이세 사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렇고. 어. 그럼 우리 사업은 어떨까? 농론할 수 있는 거예요. 음. 두 번째는 뭘까? 직주 체제가 정착될 것이다. 직주락 체제가 정착된다는 것은 직장과 주, 집, 주택이 같은 공간에서 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에 있는 그런 이 구조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거기다가 놀 수 있는 그런 오락까지 즐길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금상첨화다. 그래서 동경을 중심으로 외지에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동경으로 돌아와요. 이게. 거기서 놀고 즐기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서 그냥 출근하는 거야. 그냥 걸어서. 이게 유행이야. 이제 한국도 아마 서울이 땅값이 비싼 게 아마 그런 삼성동 같은 데 이제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거기서 살고 거기서 내려가서 조금만 걸어서 직장 출근 너무너무 좋겠죠. 주변에 너무 놀이공간이 좋겠죠. 지금 작년에 용인시장님을 이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제가 농업대학에 또 이렇게 이 소비자도 만들 겸 다녔거든요. 그때 졸업식 날 오셔가지고 저희가 인터뷰했던 기억이 나요, 같이. 그랬더니 이 용인시장께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용인에는 이제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그 남사 쪽으로 350만 평 정도의 이 삼성 반도체 공장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 시장의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용인 그 남사 이동 쪽으로 2만 가구 아파트를 짓는데 직주락 체계를 완벽하게 갖춘 그런 아파트 단지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고급 인력들이 여기서 직장 생활을 여기서 살고 여기서 다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서울로 이사 안 가고도 여기서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이분이 단언을 했어요. 그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주락 체계가 이제 우리 한국도 정착되고 있는데, 여러분 남의 사업 어때요? 집에서 홈미팅 하잖아요. 사업하잖아요. 또 퀴인하면서 먹으면서 즐길 수 있잖아요. 저는 직주락이 우리 비즈니스에도 일부지만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영원하다. 앞으로 계속 종속된다 하는 것이 바로 미래학자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어떤 비즈니스를 그런 기업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맞춤형 비즈니스. 음. 이제 로봇도 맞춤형이죠. 어떻게 보면. AI도 맞춤형이죠. 근데 그건 대기업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이미 65년부터 아메리카 탄생할 때부터 우리는 고객 만나가지고 이 상담도 해주고 고객 만나가지고 데모도 해주고 고객 만나가지고 뉴트리 설명도 해주고 또 우리가 뭐를 해요? 정말 고객들을 일대일 만나가지고 건강 상담도 해주면서 아티스트의 마사지 같은 것도 해주는 분도 계시고 우리 제품 우수성 알려주고 있잖아요. 이게 맞춤형 아닐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고 이건 바로 65년부터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게 미래 트렌드라고 한다면 우리는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음. 네 번째는 건강 미용 역량은 앞으로 영원해요. 이 분야는 AI나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게. 그리고 뭐야? 생활 필수품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것이 또 장점이에요. 자, 이제는 이 건강. 이제 60만 넘으면 건강에 대해 다 걱정하고 50 넘은 사람도 건강에 대해 걱정하고 있어요. 예. 오늘도 제가 몇 사람 만났는데 첫 번째 화두가 건강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는 엊그저께 이제 국가기관에서 종합진단을 이제 무료로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70살인데 75살로 나온 거예요, 이게. 저는 몇 살로 나왔게요? 전 놀랐어요. 보고서가 다 나왔어요. 결과 보고서. 모든 게 정상이에요. 원래 혈압하고 고지혈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 정상이 나왔어요. 신체적 나이가 61살로 나왔어요. 뭐를 했을까요, 제가요? 뉴트라이트 공부하고 뉴트라이트 먹은 거 외에는 없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합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 하더라도 내가 아파 쓰러지면 의미가 없어요. 가족이 아파. 내가 아프면. 가장이 아프면 가족이 아픈 거야. 어. 이런 부분을 보면서요. 정말 나는 감사하고 아내를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가족들이 이 뉴트라트를 먹으면서 병원을 안 가고 이제까지 오고 우리 손자 주한이가 지금도 엄청 건강해가지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걔 때문에 사업이 돼요. 걔 때문에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니까 지금. 예. 정말 놀라워요. 뉴트라이트. 이게 이제까지 일어났다면 앞으로 9월 달 뭐예요? 웰니스 앱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세제 팔고 화장품을 전달하는 그런 ABO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주치 이상의 그 영역을 확보하게 돼. 뉴트레트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국가기관에서 제가 아산병원 종합진단을 받고 있다가 국가기관에서 종합진단을 받으라는 것을 왜 받았을까요? 국가기관을 받으라는 데서 받아야만이 제가 우리 핸드폰으로 전송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그 검사를 받아본 거예요. 예. 전송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약국을 가요? 약국 안 가요. 우리 뉴트리로 그냥 먹는데 이미 우리는 20년 전 뉴트리를 메가로 먹었기 때문에 건강이 이렇게 좋아졌고, 앞으로도 저는 뭐 한국하면 그랬잖아요. 99살까지 건강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다. 비타민을 처방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이제 국가에서도 인정해주는 단계까지 왔다. 뭐 아주 자랑스럽고 행복한 일 아닐까, 이거? 우리가 의사입니까? 아니잖아요. 병원을 갔더니 내과 1, 내과 2, 내과 3, 내과 4가 있는데 내과 1, 2, 3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분들이 교수나 이런 걸 가셔가지고 공백이 있는 줄 알았더니요. 로봇이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종합진단을 받았는데 로봇이 다 검색해가지고 온 것을 의사가 읽어주고 있더라고. 그 의사 하나면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어. 수술 다 로봇이 하고 있어요. 시약 로봇이 전달할 수 있습니까? 더블에서 로봇이 전달할 수 있어요? 데모는 로봇이 할 수도 있겠지만 로봇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것보다는 내가 데모하는 게 훨씬 더 빠르잖아. 신뢰도 있고. 내가 더블엑스 먹고 이렇게 좋아요. 얘기는 할 수 있는데 로봇은 그 얘기 못 한다고. 그래서 우리만의 독보적인 그런 영역이야, 이 사업이. 음. 아무리 세월이 바뀐다 하더라도 영양에 관련된 부분은 로봇이 우리 입에다 넣어줄 수가 없어요. 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 사업이 얼마나 값진 사업인가. 감히 저는 요즘 진짜 자부심을 느끼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어. 상하필수품, 아니 기본이 되는 거야.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쓰는 거고 앞으로 핵심은 아마 이 뉴트럴라이트하고 아티가 중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좋은 세상이 오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지금 자영업자들 굉장히 힘듭니다. 자영업자가 20% 자영업자예요. 한국이 제일 세계적으로 높아요. 근데 이게 10% 전후로 이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다 그냥 임대, 문의 뭐 이렇게 그냥 줄다죠. 자영업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영업자가 이제 안 되고 힘들다고 다 그러잖아요. 이게 1년 정도까지는 많은 고민을 해요. 자영업자들이. 접을 생각도 하게 되고, 접는 날 뭘 하지 이런 고민하면서 어떤 얘기 들리지 않아요. 근데 1년 지나고 나면은 내가 무엇을 하지 이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그런 분을 찾아가서 리크루팅하고 그런 분을 찾아서 우리 제품을 유통하고 그러면요. 1년에 여러분들 사업자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남들이 어렵다고 우리는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위기일 때 기회라는 게 바로 지금 이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이비어들은 한마디로 저는 애국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금 많이 내죠. 성공하게 되면은. 의료보험 많이 내죠. 근데 우리가 의료보험을 많이 내면 병원을 매일 다녀야 되는데 병원을 가질 않아. 어. 그러니까 의료비를 우리가 축내지는 않는 거야. 그게 얼마나 이게 애국자야. 어. 국민 건강에 엄청난 기여하고 있고요. 아마 인류 평화에도 아마 엄청난 그 기여를 할 거라고 앞으로 전 내다보는데, 어, 저는 글로벌 아메이가요, 멀지 않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저는요. 뭐, 뭐, 국제적으로 뭐 전쟁 막는 것만 평화상인가요? 인류 건강에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고 정말 의료비를 추구 안 내면서도 국민들이 건강하게 살고 아름답게 꿈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아메가 이렇게 해나간다면 아마 그런 날도 오지 않겠나. 전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것이 뭐 제가 좀, 이 미래학자들을 통해서 얻은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했어요. 마지막, 어, 평판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워런 버핏이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평판의 영향력. 평판은 한 번에 모래 한 알이 쌓인다는 것이다. 가치관에는 행동을 좌우하고 행동이 평판을 좌우하고 평판이 이윤을 좌우한다. 평판은 하루나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 만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한 번에 모래알 하나씩 쌓인다. 한 번에 모래 하나씩 쌓이는 것과 같다. 이처럼 평판은 천천히 쌓이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금방이다. 조영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행복 경영 이야기에서 나오는 책 내용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꿈은 좋은 평판이 쌓이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지루한 일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쌓이면 지금까지 모든 손실을 커버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이익을 돌아옵니다. 막대한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멀리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영향력이든 모든 신뢰성이든 소비자든 사업자든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겸손해야 되고 그다음에 책임감 있어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업해야 되고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평생 할 사업이고 자자손을 이어서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이.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시간 동안 이 MBS 복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마칩니다. 언제 또 여러분들하고 이런 시간을 가질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제 강의를 모두 마치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또 성공하는 우리 싱킹비 하이아이 팀이 저기 싱킹비 그룹 리더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